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나긋나긋하게 보고 말이죠. 무시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압박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이재명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탄핵 압박 어림없다. 한덕수 총리 24일 특검법 상정 안 한다. 24일까지 D-Day로 정했죠. 만약에 안 하면 탄핵하겠다. 탄핵할 때만 해봐라. 한덕수가 이재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그것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이재명 당황했습니다. 야, 한덕수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는데. 야당이 요구한 24일 쌍특검법 상정 안 하기로 한덕수가 말했습니다. 대행체제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행한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대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소위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올리지 않겠답니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서 숙고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어림없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거센 압박과 한 권한대행의 요지부 등의 탄핵 정국의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잖아요. 거세게 밀어붙이잖아요. 한 권한대행은 요지부동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23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 현행 대행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거죠. 그는 총리 시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김건희 특검법 안 된다고, 이거 거부권 행사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이렇게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권한대행이 됐다 해서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그래 김건희 특검법 하자. 그럴 리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그때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악법이 됐습니다. 그때는 두세 개만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사건이 15개가 들어있습니다. 말이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은 정부 특검법이고 여당 특검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김건희 특검법에 양평 고속도로 그거 수사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구 노리는 겁니까?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 했던 원희룡 노리는 거죠. 김건희 여사 노리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또 가족 노리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서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지방선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뭔가 지금 김영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준석이와 관계돼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만약 김건희 특검법에 넣어가지고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말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은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을, 국민의힘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또 내란 특검법은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국회로 가져가서 그 내란 특검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박영수 특검이 한동훈 같은 애들 데리고 그 특검팀 꾸려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옛날 여러분 생각 안 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 별 유언비어를 쏟아내고 그 특검팀에서 대변인랍시고 나와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들을 사실상 쏟아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태블릿 PC잖아요. 그것이 최순실 거다. 거기서 연설문이 나왔다. 그래서 최순실이가 연설문을 쓰고 고쳤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거 뭡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순실이가 뭐 미르재단, K재단 한다면서 돈 받은 거, 뭐 돈 받기로 한 거, 그거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는 이유가, 내란 특검법을 하겠다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국민의 힘을 그리고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음 정권을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결국 정권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얘들의 이런 요구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그 압박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31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도 1월 1일까지가 그 거부권 행사의 시한이니까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연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이다. 우연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게 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이 결코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리가 없겠죠.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강한 나라로 분명히 다시 각인돼야 한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민주주의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내란 특검법이니 김건희 특검법이니 이걸 갖다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혐의가 너무 많이 적시가 돼 있어. 세상 모든 걸 다 특검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또 한덕수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지원 사격하는 거죠. 그렇다.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는 탄핵 인질극이다. 뭐 특검법을 갖다가 거부하면은 탄핵하겠다. 이건 인질극이잖아. 협박하는 거잖아.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잖아.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니들이 탄핵한다 하더라도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냐. 그럼 대통령급에 비해서 준해서 2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총리지 무슨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150명이면 된다. 이것도 지금 법에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국민의힘은 200명 안 되면 안 된다고 버티면 돼. 저것들이 설사 탄핵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200명 안 되면 200명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그냥 안 내려오면 그만이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네가 안 내려와? 그러면 차라리 장관들 5명 더 탄핵시켜갖고 아주 국무회의를 갖다 붕괴시켜버리겠다. 정말. 지금 장관 5명 더 탄핵당하면요. 의사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이 국무회의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국무회의가 안 되면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있으나 마나야 마비되는 거랑 똑같아 거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해보라지. 결국은 해봐라 이거야. 어디로 가나 보자 이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만만치 않아요. 이재명한테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고 나서 뭐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당할 사람이냐. 거기에 굴할 사람이냐. 자, 이재명 한덕수를 잘못 봤죠. 이제 이재명이 초조해지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공유돼야 됩니다.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